네, 오늘도 역시나 빅테크 기업 상황 함께 점검하고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체크할 종목 테슬라입니다. 테슬라 정말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7%대 낙폭 보여주고 있는데요. 왜 이렇게 빠지는 걸까라고 생각해 보면 역시나 많은 부담감들이 테슬라를 누르고 있습니다.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이나 바짝 뒤를 쫓아오고 있는 비아디, 이제는 어쩌면 뒤에 있는 것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여러 영향들이 테슬라를 누르고 있는데요. 이 와중에 업데이트된 한 가지 소식 체크해 보시죠. 이렇게 가격 경쟁력, 전기차 안에서도 심화되는 속에 상하이 공장 생산을 시작했습니다. 이 메가팩에 들어가는 이온을 생산하는 공장을 시작한 건데요. 상하이에서 공장을 시작했다. 이제는 이 소식 자체가 호재로 풀이가 돼야 하는 건지 아니면 관세 전쟁이 심화되는 속에 오히려 악재로 풀이가 돼야 하는 건지 투자자들도 정말 헷갈려지고 있는 대목입니다. 계속해서 팔로우 해보셔야겠고요. 그럼 두 번째 기업 넘어가 보시죠. 두 번째 기업은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는 약보합권 보이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기준으로는 5거래일 연속 상승하면서 오늘은 살짝 쉬어가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계속해서 오르고 있는 걸까요?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점점 커지고 있기 때문이죠. 빅테크 기업 중에서는 항상 맨 마지막에 실적을 발표하는데요. 현지 시간으로는 올해 2월 26일, 그래서 우리는 27일에 이 실적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실적에 대한 기대감 점점 커지면서 주가도 계속된 오름세 보이고 있다는 점 짚고 넘어가시죠. 세 번째 기업 출발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 기업은 애플입니다. 애플은 2%대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여기서는 살짝 자막이 짧죠. 이제 애플은 바이두의 손을 놓고 알리바바의 손을 잡기로 했습니다. 중국 기업들이 계속돼서 언급이 되는데 중국에서의 아이폰 AI, 애플 인텔리전스를 개발하는 데 바이두의 손을 놓고 이제는 알리바바와의 협력 소식을 알려왔다라는 겁니다. 이제 중국의 사이버 규제 기관에 알리바바와의 협력 소식을 신청했다라고 하고요. 구체적이고 정확한 소식은 나오는 대로 업데이트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업 넘어가 보시죠. 애플의 뒤를 잇는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약간 빠지면서 장세를 이어갑니다. 오픈 AI 소식 한 가지 체크해 보시죠. 어제도 함께 전해드렸는데요. 일론 머스크가 오픈 AI를 인수할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이 제기가 됐습니다. 하지만 샘 올트먼 CEO는 즉각 고맙지만 거절한다라는 메시지를 남겼는데요. 뒤에 있는 X의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974달러에 우리 기업을 인수하겠다면 나는 너희의 X를 9.74달러에 인수하겠다라고 유쾌하게 남기면서 이런 인수는 해프닝이었다라고 마무리하는 모습이네요. 이렇게 해프닝처럼 웃고 지나갈 수도 있겠지만 다시 한번 투자자들은 고민해봐야 합니다. 왜 이렇게 많은 빅테크들이 오픈 AI에 손을 뻗고 있는가? 이런 고민이 다시 한번 대두되는 시점이네요. 다음 기업 넘어가 보시죠. 마이크로소프트의 뒤를 잇는 알파벳입니다. 알파벳도 오늘은 약간 쉬어갑니다. 0.49% 빠지는 모습이고요. 알파벳은 계속해서 양자 관련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앞서 구글의 윌로우 오프닝 때도 확인을 해보셨어야겠지만 이제부터는 소프트뱅크와 손잡고 양자 상용화에 나섭니다. 이 밑에 있는 기업을 동반 투자하기로 한 건데요. 이 기업이 어떤 기업일까요? 양자 스타트업 기업입니다. 이 구글의 AI 치프가 앞으로 양자 컴퓨팅 5년 내에 상용화 될 것이다라고 언급한 데 이어서 이제는 상용화까지 손을 뻗고 있다는 점 함께 짚고 넘어가시죠. 알파벳 확인해봤습니다. 다음 기업 넘어가 보시죠. 다음 기업은 메타입니다. 메타는 오늘도 오름세를 이어갑니다. 오늘 어떻게 될지 몰라서 15일이라고 적어놨는데요. 오늘을 기준으로 하면 16일째 꾸준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른 기업들에 있어서는 악재, 호재 이런 소식들이 이어지는 가운데 조용하고 꾸준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와중에 한 가지 반가운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퓨리오사 AI를 인수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온 건데 역시나 앞서 양자 스타트업에 이어서 이번에는 AI 스타트업입니다. 우리 기업이라는 점이 우리 시장에도 어떤 반응을 가져다 줄지 궁금해지는 대목이네요. 다음 기업 넘어가 보시죠. 다음 기업은 아마존입니다. 마지막 기업이고요. 0.32% 하락하면서 약보합권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최근 실적 발표가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어떤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느냐를 봤을 때 실적 발표가 양호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대감에는 미치지 못해서 주가가 빠지거나 또 실적 자체는 약간 애매했지만 AI 투자 규모가 늘어난다 혹은 AI 투자 가이던스를 높게 제시했다라는 점에 관련주가 오름세를 보이기도 합니다.
아마존은 실적 발표 이후 현재 흐름이 양호하다라는 이유로 필립은행에서는 투자 의견을 하향 조정한다라는 리포트가 나왔는데요. 매수 유지 관점에서 하향 리포트까지 나오고 있다는 점 함께 짚고 넘어가시죠. 이렇게 M7 기업 상황 점검해 봤습니다. 이제부터는 타이거 인베스트 황윤석 대표와 이야기 나눠볼게요. 네, 대표님 오늘도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미증시 전반적인 분위기와 마감 상황 짚어주시죠. 네, 오늘 미국 증시는 이제 혼조세로 마감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나스닥은 0.36% 정도 하락이고요. 다우지수와 S&P 500은 0.28% 또는 0.03% 그래서 강보합세 정도로 마감이 되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제 그 미국 주식 투자자 서학개미 여러분들은 오늘 시장의 체감 지수는 그다지 썩 좋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지수는 크게 빠지지 않았습니다만 중소형주 위주의 러셀 2000 지수의 하락폭이 좀 크고요. 상승 종목 대비 하락 종목 수가 많다는 것도 그 요인이 될 수 있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문제가 계속 시장에서 불거지고 있고요. 상호 관세가 보편 관세를 대체한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3월 12일부터는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철강과 알루미늄 25% 관세 폭탄을 맞게 된다. 그래서 EU 쪽에서는 또 보복 관세를 예고하고 있고요. 또 파월 의장은 상원 청문회 연설에서 미국 증시는 상당히 강하다. 금리 인하를 서두를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함으로써 이제 시장에 이렇게 추가적인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좀 멀어진 것도 이렇게 혼조세 마감의 요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정말 여러 이야기들 나왔습니다. 그만큼 또 구체적으로 짚어주셨는데요. 파월 의장의 청문회 관련해서는 조금 더 뒷시간에 자세하게 풀어보도록 할 테니까요. 앞으로도 쭉 채널 고정 부탁드립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뉴욕 증시 자체는 약간 혼조세를 보이는 것 같았지만 서학개미 입장에선 좀 아쉬운 흐름이었던 게 테슬라가 또 많이 빠졌잖아요. 네, 테슬라가 그렇습니다. 7%대 낙폭을 보였는데 테슬라 현 상황 한번 짚어주시죠. 네, 그래서 지금 테슬라 사야 되는 거 아니냐 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어제 시간에도 얘기가 나왔었죠. 그 일론 머스크 컨소시움에서 오픈 AI를 인수하는 걸 제안하겠다. 그래서 이제 구체적인 금액까지 제시를 했었죠. 974억 달러로 제시를 했었는데 이런 제안에 거절했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테슬라가 이렇게 많이 빠지는 이유가 뭐냐? 그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것 같은데 그거보다는 그러니까 중국에서 매출 감소, 뭐 EU에서 매출 감소 이런 얘기들이 계속 있었잖아요. 네. 근데 가장 큰 요인은 제가 볼 때는 중국의 비야디가 신의 눈이라는 저가 자율주행 모델을 개발을 해가지고요. 네. 이거를 1,400만 원대 소형차까지 전부 적용을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하면서 홍콩 증시에 상장된 비야디 주식은 폭등을 했어요. 그리고 계속 올라가고 있고 그래서 테슬라의 FSD도 중국에서 이제 뭐 99달러 저가 회원제를 받아서 운영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그래서 향후 이제 전기차 쪽에서는 이런 저가 공세 가격이 문제가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출혈 경쟁의 우려가 있다.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하락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테슬라 차트를 보면서 지금이 과연 사야 될 때냐 하는 걸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정말 여기서 하염없이 흘러내리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은 갭 하락까지도 지금 나오면서 음봉을 좀 캔들이 좀 커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윗꼬리 아랫꼬리가 달려지지 않아서 지금 저점을 섣불리 예상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고요. 거래량 면에서 보면 뭐 그다지 거래량이 급증하거나 이런 건 아닙니다만 물론 지금 매수를 생각하시는 분들께서는 480달러 고점 대비해서 지금 320달러면 너무 많이 빠진 거 아니냐. 네. 들어가도 되지 않느냐라는 말씀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주봉에서도 보면 아직 저점 확인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저는 조금 비싸게 사시더라도 이렇게 터닝할 때 돌아설 때 사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테슬라는 이 가격에 대한 문제,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출혈 경쟁, 네. 그다음에 지금 계속적인 이제 매출 감소, 인도량이 줄어들고 있다는 거 이런 우려가 작용하고 있어서 이미
또 주가에 많이 선반영돼 있다 이런 얘기들도 나와 있어서 향후 조금 더 지켜보고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직은 저점을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은 아닌가 보죠. 네. 조금만 더 지켜보고 조심스럽게 대응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테슬라가 7% 빠진 반면에 또 인텔이 그 수치상으로만 보면 테슬라의 낙폭을 또 엎었어요. 6% 정도 오르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네. 인텔은 또 어떤 이슈가 있었나요? 인텔은 지금 제가 보기에는 가장 큰 이 상승 이유가 네. 벤스 부통령 한마디가 작용했던 걸로 보여요. 그러니까 가장 강력한 AI 시스템은 미국에서 이제 미국이 설계 제조한 칩으로 구축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그 인텔의 경우는 또 이게 통째 매각인지 부분 매각인지 모르지만 매각설이 계속 나왔었잖아요. 네. 예, 그래서 그렇게 되면 지금 이런 걸 우리가 감안을 해본다면 인텔의 해외 매각은 거의 물 건너갔다. 오. 인수기업은 거의 미국에서 결정이 될 거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사실 뭐 실적 가이던스나 성장 동력 측면에서 뭐 인텔을 뭐 좋게 보는 그 애널은 거의 없어요. 예, 그래서 지금 차트를 통해서 한번 분석을 해드리면 지금 여기서 반등이 나오곤 있는데 사실 위에 매물대가 첩첩산중이에요. 22달러 부근에 매물대가 있는가 하면 25달러 부근에서는 거의 지금 매물대가 계속 강하게 포진이 돼 있어요. 네. 예, 그래서 저는 이 상승이 만약에 매각과 관련된 M&A 이슈로 상승을 한다 그러면 주봉상으로 볼 때 목표가는 역시 저는 그 25달러 넘어가는 게 중요한 변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25달러를 넘어간다 그러면 정말 뭐 M7 기업이나 이런 쪽에서 인수를 하게 된다 그러면 그때는 또 이 32달러까지도 갈 수가 있겠죠. 근데 역시 M&A 이슈가 확정이 되기 전까지는 네. 제한적인 상승만 가능할 거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M&A 인수 관련된 소식 계속해서 꾸준히 팔로우 해보셔야겠습니다. 25달러 혹은 32달러까지 올라갈 수 있는 여지까지 남겨두고 있으니까요. 인텔 계속해서 주시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또 오프닝 때 저희가 메타도 이야기를 했는데 네. 메타가 참 꾸준히 상승하고 있어요. 네. 오늘로 꼬박 16거래일 연속 상승인데 네. 메타도 한번 짚어주세요. 그 야금야금 올라간다고 그러죠. 많이 안 올라가고요. 1%도 안 올라가요, 하루에. 네. 예, 그러니까 이게 좀 그 단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정말 답답한 종목이다라고 하실 수 있는데 장투하시는 분들은 그냥 사놓고 잊어버리면 알아서 조금씩 올라가는 거니까 네. 그래서 미국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장투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메타의 경우를 보면 뭐 너무나 잘 아시는 세계 최대 SNS 플랫폼 중에서 이제 뭐 페이스북, 그다음에 뭐 인스타그램, 최근에는 메신저 서비스 왓츠업, 그다음에 뭐 메신저를 운영하고 있는데 16거래일 계속 상승입니다. 여기 보시면 일봉 차트를 한번 제가 보여드리는데요. 많이도 안 올라갑니다. 그리고 여기 상승하는 각도가 굉장히 완만해요. 그러니까 이러다가 어떤 날은 지금 양봉을 하나 크게 세우기도 하는데 대부분이 그냥 야금야금 조금씩 언덕을 올라가듯이 지하철 계단을 올라가듯이 맞아요. 예, 그렇게 올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그 이유가 뭐냐 이렇게 봤더니 사실 뭐 딥시크 얘기 나오고 나서 다른 AI 반도체 관련주들은 하락폭이 컸는데 쇼크라고 할 정도로 하락폭이 컸는데 유독 메타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네. 그러니까 그 이유가 뭐냐 봤더니 수익성이 우수하다. 그다음에 주주 환원 정책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라는 거고요. 작년도 한 해 동안의 순이익률이 38% 증가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 5% 구조조정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효과적인 재정 관리를 하면서 재무 구조도 건실하다. 이런 것이 긍정적인 요소로 평가가 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이 종목의 경우는 지금 들어가도 되느냐 이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네. 주봉상으로 보면 많이 안 올랐지만 신고가를 돌파를 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은 이런 종목을 들어갈 때는 조금 아니다라고 보고요. 이거는 보유하신 분들이 수익 극대화하는 영역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안정적인 수익성을 바탕으로 야금야금 올라가고 있는데요. 지금 들어가기에는 살짝 무리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메타 차트를 통해서도 한번 다뤄봤고요. 또 오늘 브리핑을 준비하면서는 참 많은 이슈들이 또 나왔어요. 개별적으로. 애플이 이제부터는 바이두와 손잡았다면 이제는 알리바바와 협력을 한다고 하는데 네. 이 소식을 저희는 또 어떻게 풀이를 해야 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애플이 지금 아이폰 판매가 중국에서 많이 감소했잖아요. 네. 10% 이상, 뭐 16%까지도 감소했다 그러고 아이폰 16 출시가 지금 늦어지고 있고 이런 것들이 악재로 작용하는데 저는 애플이 중국 시장에 앞으로의 그 또 도전을 해나가고 있다 생각되고요. 그래서 알리바바 제휴해서 또 개별적으로 AI 출시하겠다 중국 시장에서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애플 인텔리전스 도입에 대해서도 새로운 아이폰 수요보다는 구형 아이폰 수요가 더 강하다. 네. 이런 분석들도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또 오픈 AI와 협력해서 그러니까 그 AI 모델을 받아 쓰고 있는데 자체 칩을 개발하는 기업들 대비해서는 훨씬 현금 흐름이나 재무 구조가 건전하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서 애플은 사실 이렇게 관세 이슈로 해서 시장이 흔들릴 때 어떻게 보면 약간 뭐 물론 M7 빅테크이긴 하지만 약간 방어적 성격이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차트 모양상으로 본다 그러면 지금 $230 정도에서 좀 횡보를 하고 있죠. 여기 보시면 225에서 $235 부근에서 바닥을 찍고 터닝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걸 뭐 강하게 뚫고 나간다거나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고요. 바닥을 다지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 터닝 포인트는 제가 볼 때 주봉상으로 볼 때는 아이폰 16 출시, 네. 그런 거 그다음에 애플 인텔리전스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들이 나올 때 그때 좀 강하게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뭐 길게 보시는 분들은 지금 뭐 저점 매수 타이밍을 잡아도 나쁘지 않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장기적인 관점으로 접근해 봤을 때는 지금 들어가도 좀 괜찮은 대목이다라고 이야기를 남겨주셨습니다. 또 바이두, 알리바바 이런 소식과는 관련해서 중국을 향한 도전을 멈추지 않고 있다라고 풀이를 해보면 좋을 것 같네요. 이렇게 애플 함께 다뤄봤는데요. 애플 다뤄주시면서 오픈 AI도 언급을 해주셨는데 네. 또 최근에 오픈 AI와 협력 소식을 밝힌 기업이 있잖아요. 네. 브로드컴도 오늘 함께 짚어주신다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픈 AI 쪽에서 지금 브로드컴하고 지금 협업한다라는 얘기가 나왔었죠. 그래서 올해 안에 자체적인 AI 칩 설계를 마치고 TSMC를 통해서 양산을 하겠다 이런 계획을 발표를 했었잖아요. 네. 그리고 또 이 브로드컴은 메타에다가도 맞춤형 AI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딥시크 쇼크 이후에 엔비디아가 주가가 많이 흔들렸는데 오히려 브로드컴은 이 맞춤형 AI라는 것 때문에 수요가 끊이지 않고 있다는 거죠. 기업들의 수요가 끊이지 않고 있다. 그다음에 유리기판 도입으로 전력 효율성을 개선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수요 증가의 요인이 되면서 지금 계속적으로 관심을 받고 있고요. 상대적으로 이제 엔비디아나 이런 종목들하고 비교해 보면 하락폭이 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220에서 $225 정도에서는 조금씩 모아가는 전략도 괜찮다고 생각이 되고요. 주봉상으로 보신다 그러면 지금 이 $250 넘어서서 $260까지도 지금 뭐 제시하는 투자은행들이 나오고 있어서 조금 뭐 더 가져가셔도 괜찮아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브로드컴 앞으로의 상승 가능성도 충분히 남아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긍정적인 전망 저희도 함께 기대해 보도록 할게요. 그럼 오늘도 대표님이 주목하고 계신 탑픽 종목이 있다면 또 한 가지 소개해 주시죠. 네, 그러니까 지금 의료 AI가 템퍼스 AI가 지금 상승 탄력이 상당히 강한데요. 네. 오늘은 리커전 파머슈티컬스라는 종목인데요. 이게 국제 뇌졸중학회 구두 발표에서 이상 데이터를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10월에 FDA로부터 그 암 치료제 일상
임상 일상 시험이 진행 승인을 받았고요. 그래서 그 캐시우드 펀드, 돈나무 언니 아시죠? 캐시우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헬스케어가 AI 분야에서 가장 저평가돼 있다 그랬는데 지금 그러면서 가장 많이 산 주식이 바로 이 리커전 퍼머슈티컬스 이 주식인데 이거를 무려 1,900만 주나 이 아크 인베스트에서 지금 보유를 하고 있어요. 가치가 약 1억 4천만 달러에 달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래서 지금 이 기업에 대해서 보면 약간 저가주입니다. 10달러 이하의 저가주인데요. 최근의 흐름은 이 박스권 내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여기 미세한 움직임을 보면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조금씩 여기서 상승을 하는 움직임이 나오고요. 이 박스권을 돌파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박스권을 돌파하면서 강한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자리다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저는 한번 지금 확실한 주인이 있는 기업이잖아요. 네. 그래서 모아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지금 7달러에서 뭐 7.5달러에서 7달러 50센트에서 8달러 정도를 잡으신다고 하면 이 박스권을 돌파한다 그러면 저는 목표가는 12달러 선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 그래서 한번 지금 이렇게 막 그 관세에 요동치는 증시에서 네. 한번 중소형주 중에서 저가 매수를 한번 해볼 만하다. 그리고 바닥권에서 움직이는 종목이기 때문에 리스크가 크지 않다. 그래서 충분히 한번 들어갈 만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모아가 볼 만한 종목 리커전 파머슈티컬즈 이름이 참 어렵네요. 네. 리커전 파머슈티컬즈 12달러 선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함께 투자에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렇게 뉴욕 증시 안에서 눈에 띄었던 종목만 뽑아서 만나봤습니다. 지금까지 타이거 인베스트 황윤석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